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딱 들어오고 나서 정말 어찌됐건 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이슈도 완전히 다 선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좀 처음에 그러니까 이준석을 막 사면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이 막 반감 가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사실. 대표님 어떠셨어요? 이준석을 사면? 그러니까 저는 사면하는 것과 지금도 계속 끌어안아야 된다, 와서 돌아오면 중책을 맡기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행보에 지금 대해서. 사태의 키워드를 쥐고 있는 건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결정타는 대통령이 전에는 약간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네. 국회에 가서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악수하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것 정도로 풍모나 분위기를 바꿔도 정세가 역전될 정도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이뇨한 혁신위원회는 약간 그 리더십 위에서 약간 뭐랄까요, 조커, 포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작은 역할을 했는데 네. 작은 역할을 이준석한테 계속 그런 시속 게임을 던지면서 결정적이는 않지만 뭐 나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고, 세 번째는 이준석이 뭐 터무니없이 밀리대. 터무니없이 밀리다는 그렇죠. 건, 그러니까 그걸 이준석이 일단 아까도 얘기를 좀 했는데, 내가 이준석이라면 지든 이기든 지금은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 지든 이기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잖아.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신당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나는 소신을 다해서 이준석 신당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친구가 계속 간보기를 지금 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나같이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쟤 간보기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간보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이준석의 정치 세력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상태로 갔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뭐 신당을 한다면 막 이러는 것 자체가 계속 제가 밀리고 있는 걸 반증하는 거군요.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씨는 좀 실기했어요.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딱 결단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대통령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중에 보자. 뭐 이렇게 딱 좀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속 간보기하고 흔들리고 이런 거니까. 그럼 계속 간을 본다라는 건 간을 본다라는 것은 어찌됐건 이제 투트랙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투트랙도 아니라 윤석열이 나한테 안 오면, 나한테 와서 뭐 딜을 하지 않으면 난 신당 차리는 거고, 나는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정도의 그 정치인이 신당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당은 그래도 배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굳이 신당의 이름을 건다면 그건 김종인 신당이지 이준석 신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길은 없다. 얘는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블러핑을 하면서 결국 국힘 내에서 대구에 출마하고 뭐 고위직을 차지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끝났어. 내가 볼 때 그거는 끝났고.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한 일주일 전에 쇼당을 걸었어야 돼.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간다면 사람들이 볼 때 이준석의 가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사실은 대통령이면 코너에 몰아놓고 반쯤 죽여도 돼, 저거. 근데 오히려 살리는 게 좋지. 반쯤 죽인다는 건 너 이제 죽을래 살래 그래서 몇 가지 작업을 걸어놓고 너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고사시켜 버리는 거지. 이준석 씨한테 좀 잔인하지만 일단 들어오게 하고 고사시켜. n분의 1로 고사시켜 버려. 너 떠들어?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잔인한 길은 사실은 또 신당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하는 거지. 만들면 완전히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만큼 이준석 말을 막혔는데 이준석의 어떤 처지는 굉장히 궁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준석은 그러니까 저기가 뭐야, 플레이어가 아니야, 변수가 아니고. 그런데 국힘이나 대통령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너무 35%쯤 되는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너무 엷어. 그래서 10% 정도를 어디서 땡겨와야 되냐면 20대 청년, 그다음에 여성 이런 데서 땡겨와서 45% 끌어올려야 돼. 45%까지. 그러면 이 민주당이 45% 이상은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다이다이 붙으면 내가 볼 땐 이걸로 총선에서 이기고 박빙으로만 이겨도 사실은 끝나는 거야. 민주당은 끝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과 여성을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45% 만들려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준석을 제외한 대책.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하나는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옥신각신하면서
이준석에 실망했던 사람들을 일정하게 묶어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GTX나 그다음에 공매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권에 부응하는 정책을 핀 게 있고 여기까지가 나름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 청년들이 나름 다시 이 윤석열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인책인데 근본적인 유인책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20, 30대. 이준석이가 지금 그러면 자기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신당 차려봤자 이거 안 될 것 같고 김종인 당밖에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올 어떤 명분을 찾아가지고 국민의힘을 들어올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풍모가 아니야. 아 그래요? 이준석은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할 때 내려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돌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입 속에 굉장히 밝은 감정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쟤는 그럴 만한 애초의 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인데 그리고 정치권에 되게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난 너무 그게 좀 실망스럽거든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떻게 뭐 그러죠. 혁신위원장이 찾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고 뭐 안철수 의원 옆방에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흥분을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은 정치학의 대상이 아니라 심리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40대 그 감정적 기복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스토리지. 그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후련하고.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이 계속 이렇게 흥분하고 막 윗사람들한테 막말하고 이러는 게 젊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나는 저항의 아이콘이다. 2030은 이런 나같이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거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닐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의를 갖고 싸울 때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지. 맞습니다. 옆에 안철수랑 싸운 안철수가 뭐 욕한더라 이런 거 같고 그다음에 이뇨한 비대위가 기껏 갔는데 영어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무슨 대의야? 그게 완전히 이게 완전히. 이게 생각을 잘못한 거네. 근데 그래도 어찌 됐건 계속 그 혁신위원회는 계속 이게 좀 끌어안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건.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2월이나 3월쯤에 어떤 극적 타결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준석과 전격 합의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나는 그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타결할 수도 있고 타결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타결하든 타결 안 하든 그거의 사이즈가 뭐 별로 이렇게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역화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꽃놀이패 같은 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판을 좌우한다면 훨씬 큰 판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동관 탄핵 들어간다랄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20, 30대를 위한 전격적인 무슨 공약을 만든다랄지 이런 거가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필요한 일이지 이준석 갖고 설왕설래하는 건 이제 뭐 끝났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뭐 그나마 이준석은 나름대로 노이즈 마케팅이지만 몸집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가고 한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건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뉴스토마 통과에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이준석에 대한 이준석을 거론하는 방송은 꽤 늘었는데 그 대부분이 부정적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판도가 기울었어요. 이 썸네일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은 끝났다.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되게 혁신위원회나 국민의힘은 이준석에 대한 대처를 지금 되게 잘 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내 생각이니까 이 사태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혁신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힘에서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악수를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 그게 내가 볼 땐 완전히 판을 좌우한 거지. 이뇨한 혁신위를 보고 세상을 보지 않거든요. 대통령을 보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만간 또 총선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전에 민경호 대표님과 지금의 민경호 대표님 딱 비교해 보면 그 차이잖아요. 총선
이제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정치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이제는 가시기로 딱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더 날카롭게 들리고 또 예리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민주당에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좀 약간 위급 주사파는 그럼 누가 있어요? 최고위는 안희정입니다. 안희정. 네. 안희정 아저씨도 보기에는 상당히 유해 보이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래요? 어떤 나머지는 대부분 쩔입니다. 다 내가 쩔이가 아니면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쩌리들이 주로 정치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학생운동은 세 시기가 있는데 85년부터 87년까지의 전학년 산민투인데 전학년 산민투의 핵심 멤버들은 다 정치권에 가 있어요. 김민석, 그다음에 송영길 이렇게 가 있는데 88년부터 92년까지가 전대협 1기인데 전대협 1기의 찐 주사파들은 대부분 지하운동을 했습니다. 지하운동을 했구나. 민혁당 이런 걸 했고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 그게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었던 거네. 그런 거죠. 근데 88년 92년도에 적당히 중급 위치에 있다가 지하운동을 하면 무섭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그렇지, 위험하고 상류 그 정치권에 갔던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치권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진정성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거네요. 어떤 자기 뭐 사회사역을 위해서 한 거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정치권 가면 배신자라 그랬습니다. 그랬겠네. 근데 배신자들이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바보였다는 생각은 드는데. 본인도 갈 걸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지. 88년부터 92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건 적당히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가 지하당 운동을 하기는 싫으니까 이 정치권에 가는 게 100%입니다. 그 안희정이 유일한 거의 예외입니다. 안희정 그분은 왜 그랬대요? 안희정은 안기부에서 많이 당한 것 같아요. 88년 반미청년회를 하고 나서 국정원에 연행돼서 꽤 당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그때 다시 지하당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하당 자기 회고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을 거로 보는데 지하당 운동을 하기보다는 제도권으로 들어간 케이스죠. 제도권으로. 그렇게 따지면 근데 안희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뭐 비서랑 그런 일 없고 했으면은 완전 대권 주자 1등이었잖아요. 지금 대권 주도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높고. 그럼 안희정이 예를 들어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건 완전 찐 주사파가 그렇죠.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네요, 그게. 그다음에 좀 고위층이 이인영이 고위층이죠. 이인영 주사파 고위층이었고. 자기는 주사파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도 아니래요? 그거 참. 우상호도 좀 진하죠. 임종석도 진하고. 이걸 진짜 본격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대표님이 이걸 싹 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왜냐면 우리가 또 전공교체를 원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다 좀 싹 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갈아엎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뭐라 그러신 거야? 전 좌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표님의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으면 항상 너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삼촌한테 옛날 얘기 듣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막 옛날 뭐 운동권 주사파 이야기 이런 거. 민 대표님은 서울 강남 출신 맞습니다. 저는 종로구에서 태어나서 광배동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역사과에 입학하셨다가 중퇴하시고 다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셨다가 중퇴하시고 서울대 역사학과로 다시 들어가신. 운동하려고. 천재죠, 천재. 그런 우리 민경호 대표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님도 그렇고 김유준 대표도 그렇고 뭐 서민 교수도 그렇고 이게 저쪽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강점은 하이브리드다. 어떤 이 지식과 우파의 어떤 품격과 이 좌파의 전투력을 겸비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좀 다르더라고. 그래. 우파가 좀 널널해요. 좌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느낌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파 분들이 좀 널널하세요. 널널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렇게 이쪽에는
그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계속 예. 이렇게 그러니까 네, 밖에서 와 화염병 날아다닐 때 중앙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또 예. 상대적으로 많고 하니까 예,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니고. 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네. 공부라는 게 좀 이렇게 변화는 없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공부를 해서 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는데, 네. 그 좌파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1년에도 6개월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거를 겪으면서 통제하면서 왔기 때문에 네. 예, 성격이 그러게 아까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하이브리드가 맞는 거. 아, 그러니까 진짜 지금 같은 경우 봐도 진짜 뭐 저희 그러니까 우파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대형 어젠다를 계속 던지면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제 승부를 지금 치고 있는데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 좌파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 계속 탄핵을 하면서 뭐 누구를 계속 뭔가를 잘라버리고 덮고 막 매장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뭔가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네. 그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이동관 탄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약간 공격적인 태도를 늦춘 건데 그래서 35%로 방어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통령 선거 때 얻은 표가 48, 9%거든요. 네. 그러니까 13%를 복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5%에서 이 정도 대통령이 연성 정책을 피면 40%까지 복원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40%에서 8%만 복원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8%만 얻으면 되는 건데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48, 9%를 얻었는데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국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35%막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25% 정도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민주당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죠. 따라서 여기를 메꾸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메꿔서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강경책을 쓰게 되면 네. 그 25%가 그쪽으로 안 가죠. 더욱더 안 갈 확률이 크고. 패착입니다. 이게 쟤네들 이준석하고 똑같은 정신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이런 애들이 판을 짜버리니까 이 닭대가리잖아요. 고민정 뭐 판을 짜버리니까 안 되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준석이 신당을 차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민주당 표를 좀 갉아먹고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는 강서 양천구 선거 끝난 다음에 쓸데없는 분쟁,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매도니 뭐 이런 사회 경제적 정책을 갖고 상황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정쟁은 대통령 때문이구나. 사람들이 민주당은 원래 그러니까 정책적 경쟁을 하고 싶었구나. 이걸 보여줬는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동관 탄핵을 딱 걸어버리는 순간 싸늘하게 그렇지. 식죠. 얘네는 결국 니네가 그 어제도 그 검찰총장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거는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수사를 늦추기 위한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입증해주고 있는데 이동관 탄핵, 검사 탄핵, 손준성 검사 탄핵 이래버리니까 이걸 탄핵을 또 다시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들이 철회하고 다시 한다고. 이제 뭐 말씀대로 이거 국민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